우리는 과거를 되돌이켜 볼 때 싫었던 사건, 슬픈 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들을 긍정적인 기억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통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도록 준비하는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이며 해마는 들어온 정보를 축두엽에 기억시킬지 아니면 버릴지를 판단하고 저장합니다. 뇌는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출근길마다 몇 년을 같은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아도 유리창 너머의 익숙한 거리, 가게들과 간판 등 이러한 세세한 정보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차단합니다. 해마의 취사 선택의 기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반대로 모르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마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측두엽에 던져넣는 정보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패의 기억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은 과거의 실패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체험이 기억 속에 다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싫은 기억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뇌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실행한 결과인 것이죠. 이런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들로 인해 뇌의 학습된 위기관리 능력이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아이러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억들이 주로 트라우마가 되어가는 걸까요? 우리의 뇌의 해마와 편도체는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편도체가 해마의 정보 처리를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편도체는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즉 실패의 체험을 해마는 당연히 측두엽에 전달하여 기억시킵니다. 그렇게 아이의 증상은 편도체가 해마에게 실패의 정보를 증폭시켜 위험, 회피 본능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괴롭힘이 심할수록 아이는 체험을 강렬하게 떠올리거나 무서운 꿈을 반복적으로 꾸며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기억이 장기화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괴롭힘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트라우마화되면 아이에게 학교는 위험한 곳이 되고 피해야 할 장소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는 교문을 바라보거나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아이는 몸을 떨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신체적 증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괴롭히는 친구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편도체와 해마의 증폭작용으로 인해 그런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일종의 교문은 방아쇠인 것이고 그것을 본 순간 괴롭힘이란 기억이 떠오른 것이죠. 아이는 증폭 효과에 따라 실제로 당한 괴롭힘보다도 훨씬 강한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증폭된 기억이 거듭되어 패턴화되어 전두전야의 인식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다니던 학교의 교문을 보는 걸로 몸이 떨리던 것을 넘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학교 학생의 교복을 보는 것만으로 몸이 떨리는 인식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두전야의 인식 패턴은 사람의 신념과 믿음 체계입니다. 인식 패턴이 생긴 후 믿음 체계가 생겨 학교도 친구도 모두 위험하다. 그곳에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다는 신념이 만들어지며 등교 거부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전두전야에서 인식된 패턴은 본인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트라우마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로 해마를 둔감하게 만들면 싫은 기억을 지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해마를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을 반복하여 익숙해지기입니다. 여기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신변에 아무런 위험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반복해서 인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처음 해부하다 졸도한 의대생이 시간이 지나 아무렇지 않게 메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편도체는 해마에게 기억 증폭 이외에도 그것을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생명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정보에 둔감해집니다. 동일한 체험이 더 이상 싫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능해지면 더 이상 중요한 패턴이 아니게 됩니다. 해마를 둔감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전두전야 개입시키기입니다. 뇌에도 계층성이 있습니다. 계층적으로 상위 뇌는 하위 뇌의 정보 처리에 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두전야가 편도체와 해마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두전야의 정보 처리가 편도체와 해마의 정보 처리에 개입이 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뇌에 문맥 정보를 주어 공포 체험을 지적인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길을 걷는 여자가 뒤쫓아오는 남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긴장하다가 근처에 형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안심하게 됩니다. 전두전야가 정보 처리에 개입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공포는 사라지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겁에 질린 여자에게 근처에 형사가 있다는 문맥 정보를 주므로 편도체와 해마의 증폭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두전야의 패턴이 흐려지고 기억으로 떠오르지 않게 된 것을 우리는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기억들. 다 학습된 뇌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싫은 기억을 조금씩 우리가 통제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책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을 읽어보시면 더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